자,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쓸까, 대학 가는데 유리하게 쓸까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학생들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나 제 강의를 듣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가 또 생활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어떤 흔적을 보여주는 영상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령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혹시 선생님들 계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듣고 계신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기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2022학년도 기준 놓고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변경사항들이 있는데, 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기재와 미반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미기재가 무슨 말일까요? 자, 미기재라는 얘기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학생부에서 삭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 즉 학생부에서 필요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고, 미반영이라는 얘기는 학생부에 기재는 하는데 이게 대입자료로 전송이 되지 않는다, 즉 대학교에 보내지지 않는다, 고로 입시에 연관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미기재와 미반영을 잘 구분해 줄 수 있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기준으로 1, 2학년의 미반영, 미기재를 한번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반영하지 않는 것, 자,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진로 희망 분야, 수상 경력, 독서활동, 자격증,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은 대학교에 보내지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입력은 가능하지만 대학교에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미기재 부분은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한 경우에는 아예 기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외에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2024, 25학년이라는 학년도 대입이라는 얘기는 현재 고1과 고2 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요 고1과 고2에 해당하는 내용과 고3의 내용이 약간 다른데, 큰 틀에 놓고 보면 교과 활동에 방과 활동 안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 얘기고, 동아리 활동에서 이른바 자율 동아리가 올해 고3까지는 한 개가 1년에 한 개의 자율 동아리는 반영이 되지만 현재 2학년, 1학년에게는 자율 동아리가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동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할 수 있지만 대학교에는 보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논문 이런 부분 다 동일하고, 봉사활동 중에 큰 변화는 뭐냐면 개인 봉사활동, 즉 혼자서 계획해서 외부에 나가서 했던 그런 봉사활동이 현재 고3까지는 입력이 가능하고 또 대학에 보내지지만 고2, 고1부터는 불가능하다. 다만 외부에서 하긴 하는데 그게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사가 지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은 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도서관이나 어떤 외부 단체 기관 가서 봉사활동 하는데 개별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특정한 학년이나 또는 특정한 어떤 그 무리들을 선생님께서 계획하셔갖고 나가서 하는 활동이라면 밖에 나가서 했지만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그 학교 교육계획에 봉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한 거고요. 진로는 다 지금 미반영하는 거고, 희망은. 그다음에 수상 같은 경우가 올해 고3까지는 학기당 하나씩의 상이 대학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수상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야가 있는 거에 반해서 현재 고1과 2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대회도 많이 없어졌고 또 참여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올해 고3까지는 도서명과 저자만 입력하는 이 독서활동이 대학에 보내지지만 현재 고2, 고1 학생들한테는 미반영이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 독서활동의 기록은 되지만 대학에 보내지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요약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부라는 건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고 쓰는 게 아니라 학생을 관찰했던 것들을 누가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학교 교육 계획이나 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서 실시한 각종 활동에 대해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흔히 말하는 개별화를 시켜주는 이 작업들이 생기부 작업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것들은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인 어학 시험, 토플, 토익, 탭스, 뭐 HSK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한자 자격 검정고시 등 등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 하도 많은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학교 밖에서 보는 그죠? 이런 대회에 참여했던 사실이나 점수 뭐 이런 것들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굳이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또 하나 마찬가지로 사교육 유발 요인 측면에 놓고 보면 뭐 교회 인증 시험, 모의고사나 전국 연합평가의 성적, 또 관련 교내 수상 실적. 요즘 뭐 모의고사 잘 봤다고 상 주고 그런 학교는 뭐 없을 거라고 보지만 예전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 논문, 우리가 석박사 논문 쓰는 것처럼 실제 학생 역량이 뛰어나서 논문을 정말 써서 학회제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력 안 되고요. 또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죠. 하지만 생계부는 입력이 안 되고요.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고 어학연수를 갔다, 또 봉사활동을 해외에서 했다, 또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 그죠? 뭐 아버지 의사와 또 어머니 뭐 변호사의 영향에서 뭐 이런 얘기들 쓰면 안 되고, 장학생이나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도 일체 생계부의 그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또 기관명, 그다음에 상호명, 강사명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뭐 탐방 갔다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 뭐 서울대학교를 탐방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대학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뭐 기구도 뭐 유엔이나 유네스코, 뭐 IMF, 뭐 한국은행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구들, 뭐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조직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구체적인 이름들 무슨 시 무슨 뭐 청소년 단체 등 뭐 이런 식으로, 또 상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네이버나 EBS나 뭐 이런 것도 다 상호가 되겠죠.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강사 같은 경우도 그냥 모든 강사가 아니라 학교에 초청을 해서 받았던 그 특정한 강사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계부 작성에 또 유의할 게 뭐냐면 이제 상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유혹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어, 대회를 열고 그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걸 봤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학생의 그 노력의 과정과 흔적들, 이에 따른 헌신들을 좀 남겨주고 싶어서 세택이나 아니면 창체 또는 행발에다가 좀 어떻게든 써보려고 이렇게 마음 갖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단 대회라는 말 자체, 수상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들어가면 안 돼요. 수상 경력 이게는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 그거는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라는 항목의 외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행발뿐만 아니라 일반 요리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으로 이제 고교 블라인드 이제 후속 조치가 내려졌죠. 대학에서 이제 학교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리고 평가해라. 그래서 학교의 학교명, 재단명, 당연히 학교 이름, 학교 옆에 무슨 축제, 무슨 뭐 골든벨, 무슨 체육대 다 붙는 다 안 되고요. 재단,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은 마찬가지고, 축제도 각 학교마다의 그 독특한 축제 이름들 있잖아요. 축제도 안 되고요. 또 학교 별칭 같은 경우도 일단 무조건 쓰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학종사항, 수상경력 수여기간, 그다음에 봉사활동의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을 제외한 어떤 항목에도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인적 합격사항이라는 건 어느 고등학교 입학했던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상 경력은 상을 준 주체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했으면 그 학교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뺀 나머지에는 어떤 식으로도 학교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생계부는 여러 가지 하는데 특히나 신뢰를 저하시키도록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뻥튀기를 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선생님이 성의 없게 써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야 생계부 쓰고 싶은 말 써갖고 와봐,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부모한테 좋게 써줄 테니까 뭔가를 부당 요구하거나 총택해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임용 및 정정 권한을 부여해서 이렇게 보통 뉴스에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오죠. 뭐 학교에 뭐 관리자나 또는 뭐 교무부장이나 아니면 어떤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어떤 선생님들로 하여금 권한을 줘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고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뉴스감이고요. 잡혀 들어가는 일이죠.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 또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재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데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매뉴얼을 놓고 보면 뭐 된다 안 된다, 뭐 금지 또는 자제 뭐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선생님들이 좀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에 그래서 많이 정정 사항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매뉴얼 안에 어떤 기재 예시로서 나타내는 얘기들이 있는데 너무 또 이제 그 생활기록부 쓰는 것들에 대한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응용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응용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뭐 교무부장인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담당 장학사에게 주구장창 질문해서 이렇게 답을 받아야지만 좀 움직이는 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매뉴얼상대로 하는데 의미 변동이 없으면 그 참고자를 토대로 해서 기재하는 방법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옆에다 끼고 자꾸 보시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가기 이전에 과연 생활기록부는 누가 입력하냐? 이건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의 70%는 담임교사가 입력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당연히 동아리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동아리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 중에서 동아리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과세특 같은 경우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것도 담임 선생님도 과목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쓰실 거고, 특수활동에서도 담임이 넣는 영역이 있고 또 교과에서 넣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담임만 넣고 담임들은 다 입력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담임을 맡지 않은 비담임 선생님 중에서는 동아리와 과세특, 그다음에 특수활동에 자기 교과 담당의 독서까지 입력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담임 선생님들보다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 관찰하고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인지라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리 요령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문자는 한글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체, 행발 뭐 이런 건 누가 기록하는데 뭐 각 시도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 나이스에 누가 기록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서술형 항목 대표적인 게 우리 창체 자율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서술형으로 하죠. 그 다음에 과세특 서술하고요. 개세특도 서술형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서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자료들, 동료평가, 자기평가서, 수업 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소감문, 독후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입력의 자료를 쓸 수 있다. 아까 말했던 또 생계부에 뭐 써줄까 써갖고 와 단순한 그 개념이 아니라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발표 자료나 아니면 수행평가를 봤으면 수행평가 결과물, 그 다음에 소감문이나 책을 읽었으면 독후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선생님의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력 글자 수가 초과됐다. 예를 들면 자유 같은 경우는 500자, 진로는 700자, 세특은 각 교과마다 500자 이렇게 돼 있는데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자율활동에 입력 글자가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로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진로에 써야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자율로 세팅되어 있던 그 활동이라면 자율에 쓰는 게 맞고요. 진로에 돼 있는 거면 진로에 쓰는 게 맞습니다. 모자란다고. 영어 관련된 숫자 쓰는데 모자라니까 개세특으로 넘기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글을 기본 문자로 쓰는데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외국인 성명. 우리 학생들 중에 외국인이 있는데 한글과 외국인 두 개가 있는데 선택하게 되는 자기는 외국 이름을 써달라 그러면 외국인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소를 쓰는데 그 주소에 영어 포함 있으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에서 명사가 있습니다. CEO, PD, UCC, IT, POP, CF, TV, POPS, SNS, PPT 같은 것들은 이제 일반에서 명사기 때문에 이런 거 영어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유 명사 중에 올해 바뀌었지만 이전에 외국 대학까지 썼지만 올해부터는 영어로 된 책 이름과 저자명까지만 우리가 영어로 쓸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영어 포함한 제2외국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세특에다가 영어를 쓰는 것들을 금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문자를 쓰시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영어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뭐 투부정사니 그다음 뭐 관련된 뭐 무슨 접속사 하면서 막 영어를 막 쓰는데 굳이 그렇게 안 써도 학생의 다른 특성들을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는 입력 불가 쓰면 안 된다는 이 용어 자체는 대외라는 말, 수상, 자격증, 논문, 소논문 이런 말들은 있으면 안 돼요. 어학시험, 그죠? 탭스, 토익, 인증시험,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 그 다음에 뭐 국어 1등급 맞아서 무수성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실적들, 해외에서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영어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 출간, 특허 등록, 또 장학생 장학금 받았던 얘기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암시하는 이런 말들. 그 다음에 특정 대학명, 기관, 기구, 단체, 조직, 유네스코, 유엔 이런 거, 상호명,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의 강사명. 작년에 우리 학교에 호사카 유지라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호사카 유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명, 재단명, 축제명, 학교 별칭. 우리 학교 이름은 우리 학교 축제는 동천제인데 동천제라는 용어가 생계부에 어디에도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바꿔 쓰라는 얘기입니다. UN, EU, WHO, OECD, IMF, 유네스코. 그러니까 유네스코든 우리말로 유네스코 쓰든 아니면 영어로 유네스코 쓰든 유엔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로 UN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건 국제기구 이런 식으로 쓰고요. 테드 영상도 온라인 강연의 영상 뭐 이런 식으로 구글 네이버 다음은 포털 사이트, 뭐 카카오톡은 SNS, 게더타운은 메타버스 플랫폼, 커리어는 메이저맵은 진로정보 사이트 이런 식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 아까 얘기했지만 기구명, 단체명 이런 것들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자, 일반행위에서 아까는 말했지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왼쪽에 있는 금지어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인적 학적사항.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학교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그죠? 무슨 고등학교 입학했다니까 여기 나올 수밖에 없고 세 개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죠. 자, 신입생 우리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적 학적 사항에 대한 기록을 했다가 뭔가 수정할 일이 있으면 그냥 수정하시면 됩니다. 재학생들 2학년, 3학년 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생계부를 봤더니 아 여기 정보가 뭔가 잘못돼 있어. 그럼 정정 처리해야 되는 거, 정정 제장 써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신입생 중에서 이름을 바꿔요. 즉 개명하는 경우에는 정정 처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정정을 하게 되면 학교 그 성적관리위원회라는 그 조직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에 관련 경우는 그 심의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뭐 이름 정정했으면 뭐 초본 등본 떼갖고 오면 바뀐 이름 나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오시면 처리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끝났습니다. 출결 상황. 출결은요. 출결 전 우리 인정결석 있잖아요. 경조사로 인해서 빠져요. 그럴 때 재량 휴업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이 있으면 산입 불가 중간에 껴넣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 표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부모님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5일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럴 경우에 사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오늘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셔서 이제 학교를 가고 나서 또는 뭐 내일부터 5일 뭐 이렇게 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앞 경우에 뭐 할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셔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돌아가시 전날에 딱 이렇게 학교를 빠졌으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연속해서 5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연속이 중요한 거고요. 중간에 공휴일, 토요일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병결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서 결석했으면 이런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뭐 돈 들지 않는 이런 거 또 떼고 결석계 선생님한테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요. 그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그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로 이제 서류를 대체할 수 있죠.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처럼 기저질환 환자나 또는 만성질환, 가습기살균 건강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한번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굳이 이렇게 매번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질병결석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출결 상황의 특기사항은 이건 언제 입력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매일의 출결의 이들 출결 사항에서 우리가 이제 사유를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학년 말에
우리가 특기사항에 이제 한 번씩 입력하게 되는데 장기 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장기 결석을 며칠까지 할 건지는 아까 말했지만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일을 장기 결석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5일 입원했다 그러면 그 병원 입원으로 5일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뭐 네, 그 사안에 따라서 수술했으면 수술한 거, 뭐 입원한 거, 또는 부조근에 인해 또 가출로 인했으면 연속적으로 5일에 했으면 이건 반드시 특기사항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타 결석이라는 건 무조건 하루라도 있으면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 결석 있죠. 한 번씩 결석하는데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결석하지는 않지만 하루 이틀 결석하고 나서 또 한 2, 3주 잘 나오다가 또 하루 결석하는데 이게 1년 했더니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는 반복적인 지각조퇴 결과도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몇 회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걸 과연 입력할 건지 안 할지 결정해서 입력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냥 놔두면 학생이 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렇게 좀 얘가 달리 조퇴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조퇴한 거다. 그리고 얘가 달리 조퇴한 게 아니라 아버지 간병으로 인해 조퇴한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학생에게 손해를 좀 덜 주기 위해서 이런 게 가능한데 말 그대로 태만이나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진 것들은 굳이 입력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자, 학적 출결관리 출결 특기사항에 등록합니다. 언제 한다 그랬죠? 이거는 학년 말쯤에 합니다. 학년 말쯤에 하는데 자, 출결 특기사항에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건 일단 장기 결석과 기타 결석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장기 결석은 학교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개근했으면 개근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냥 개근이라고 써야지 뭐 3년 개근, 정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개근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서 4, 5, 6호에 대해서 또 쓰게 돼 있어요. 4, 5는 이게 사회봉사인가요? 5가 이제 특별교육 예수고 6호가 뭐죠? 이렇게 있습니다. 출석정지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써 있게 돼 있고요. 입력할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횟수가 빈번한 단기 결석, 반복적인 시각조퇴 이런 건 입력할 수 있고 불가한 내용들은 입력할 수 없는 건 여기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뭐 해외 봉사활동 갔다, 뭐 해외 어학연수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죠. 자, 그래서 학적 출결관리, 일일 출결관리 담임 매일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적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뭔가 불만스러운 얘기들 왜 우리 애는 그때 무단으로 미인정으로 뭐 결석한 것 같지 않은데 또는 지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면 솔직히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기록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래서 얼굴 붉히지 않죠. 원래 예를 들면 9시까지 등교해야 되는데 9시 20분에 등교했기 때문에 미인정 지각이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지 나중에 혹시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학년 말에 이렇게 특혜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4, 5,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이수, 6호는 그 다음에 출석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 5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결석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특혜사항에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개근이면 쓰고 인정결석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받았어도 학교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개근 받은 거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결석이 미인정 결석이 2번 있기 때문에 개근을 못 받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미인정 결석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뭐 결석이 있지만 뭐 이것 때문에 결석했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는 거고요. 이렇게 다 아무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특혜사항에 반드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입력하게 돼 있다. 자, 수상 경력 상 받는 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수상 경력은 오로지 수상 경력에만 입력해야 됩니다. 대회 관련된 내용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회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대회 관련된 준비 상황 또 그 이후에 피드백 이런 모든 어떤 활동들을 다른데 아무데나 입력하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3학년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하나씩만 제공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방학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계획했던 대회와 시상 그 다음에 수상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회란 용어는 수상 경력을 제외한 생겨 어떤 학교 입력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학년 초 학교 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교내 상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계획서에 일단 대회를 하겠다고 각 학년, 각 부서, 각 교과의 어떤 이런 계획서를 봤죠. 그거를 모아놓은 게 학교 교육계획서인데 거기에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연간 시상 계획과 수행명이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띄어쓰기까지 일치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뭐 맞다 틀리다 말하기 전에 거기서 아무튼 일치하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혹시나 그 계획에 대해서 수정, 삭제, 추가할 일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결재를 득한 다음에 변경 계획을 공개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1학기 한번 지내고 나서 2학기 상황을 봤더니 수정, 삭제, 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한 달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마찬가지로 자격증도 요즘 뭐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재학생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 교육한다 무슨 말이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1학년 때 땄던 자격증을 딱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거 정정하느냐 안 하죠. 보통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정정을 하잖아요. 그죠? 3학년인데 2학년 때 했던 거 가지고 오면 정정 대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자격증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가 기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창체입니다. 제일 중요한 창체. 창체는 상시 관찰, 누가 기록 바탕으로 행동 변화와 성장을 기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정말 무색무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잖아요. 학교 폭력 예방 활동 2020년 몇 월 며칠 해놓고 참여함 또는 그 활동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 뭐 이 정도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행동 변화 성장 등을 기재하라 그랬는데 행동 변화 성장 등을 뭐 발표함 여기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쓰는 것들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고 매뉴얼상도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은 그런 거 가지고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학년 특색 사업이나 각 그 교과나 부서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자율활동이나 우리 어떤 진로활동이 뭔가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탐구 활동이 그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자율활동 탐구 활동을 통해서 자율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다는 이 항목을 보고 학년 특색 사업을 좀 많이 잡았고 또 작년에 했던 그 시행착오를 토대로 해서 올해 2학년 때 또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 과정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자율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진로활동이든 이 교육과정 내에서 해야 되고요. 사교육 개입이 없어야 되고요. 학생 주도로 해야 되는 자율탐구 활동에 한해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탐구보고서라는 이름이 나갈 텐데,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연구보고서, 소논문하고는 결이 다른 거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어떤 진로 관련된 역량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진로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로 활동 영역에 어울린 거 아니냐. 물론 어울리죠. 하지만 이 활동을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자율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 교육계획서에 명시되거나 아니면 학교장의 생리를 받은 문서, 그러니까 결제 받으라는 얘기죠. 아니면 학생활동 산출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N대 개념이나 OI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체를 보면 자율 동아리 진로만 이제 특기사항을 쓰게 돼 있죠. 봉사는 이제 안 쓰고요. 각 항목마다 시간이 다르고요. 진로 활동에 희망 분야 쓰는데 삼각법규 미정하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되고요. 자, 창체 입력 범위는요. 일단 이 세 가지가 축소됩니다. 학교 교육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 주최 주관해야 되고 어떤 국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학교 교육 계획에서 계획이 짜놨고 학교 주최 주관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창체 입력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건데 장소 교회인 체험 활동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동아리 활동이죠. 학교 교육 계획이 있고요. 학교 주최 주관했는데 예를 들면 동아리 현장 체험 학습으로 여러 곳도 갔죠. 박물관도 가고 에버랜드도 가고 또 대학 탐방도 가고 자
고등학생이 중학교에 주최하는 뭐 축제나 이런 데 갔다 왔습니다. 입력 못 하고요. 또 외부기관, 교육단체가 아니죠.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학생 입력 가능할까요? 안 되죠. 왜죠? 용인시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창체 특혜사항, 정량적 기록이 가능한 부분은 횟수와 시간 등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아래처럼 뭐 3월 2일부터 이렇게 했다. 입력하니 부족하면 요거 기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수 시간이 0일 경우에도 특혜사항은 반드시, 특혜사항은 시간이 0일째도 반드시, 예를 들면 장기 결석으로 인해서 뭐 기재 뭐 할 수 없음, 뭐 자료가 없음, 뭐 이렇게라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임원의 종류, 그러니까 전교냐, 학년이냐, 학급의 임원이냐 명시하고 재임기간을 반드시 가로 안에 명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입학일부터 학기 말, 2 3학년은 3월 1일부터 학기 말, 만약에 연단이면 입학일부터 학년 말, 2월 28일 되겠죠. 다음에 2학년도 마찬가지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는 졸업일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1학년에 1학기 자체 회장이다. 1학기 학급 자체 회장인데 입학이 3월 2일이니까 3월 2일부터 저희는 이제 8월 9일이 1학기 방학 끝이니까 8월 9일까지. 2, 3학년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9일날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교 학생회 회장, 그러니까 작년 2학년부터 올해 3학년까지 해왔던 전교 학생회 회장의 재임 기간, 그리고 올해 새로 뽑힌 학생회 회장의 재임 기간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할 수밖에 없죠. 일단 올해 3학년 학생회장은 작년 2학년 때 돼 있겠죠. 이제 올해는 3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올해 새롭게 뽑힌 학생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2학기가 8월 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8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러니까 작년 학생회장을 이렇게 입력했겠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내년 3학년에 올라가면 아마 이렇게 방학 날짜가 좀 달라지면 이것만 좀 바뀌면 되겠지만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입력한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체 동아리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서로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단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합니다. 입력을 한 개만 하는 거지 활동을 한 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활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입력은 딱 하나만 하고, 그리고 동아리 소개 3자 이내로 동아리명과 공백이 포함된 상태에서 동아리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그널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하는데 여기는 광고 홍보와 기획을 하는 관련된 동아리입니다. 이런 소개를 하는 동아리지 뭐 봉사 관련된 동아리냐, 책을 읽는 동아리 이렇게 소개를 하는 얘기죠. 거기에 아주 학생의 그 어떤 특기사항을 막 적으려고 하는데 다 기재 요령에 어긋나서 다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 동아리 입력 대상 학생 범위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자율 동아리를 10명 신청했는데 10회를 진행했는데 어떤 학생이 2번밖에 안 왔고 어떤 학생은 3번밖에 안 왔고 어떤 학생은 6번이 왔습니다. 그러면 몇 회까지 활동한 거에 대해서 입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로활동은요. 정말 모든 분야가 다 진로활동이죠. 학생이 진로에 관련돼서 고민한 모든 것들이 진로활동인데 문제는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하는 진로검사나 그 다음에 관심 분야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학생학부모와의 진로 상담한 결과,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나 상담교사, 교과 담당교사, 진로 전담교사들이 상담한 결과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로 관련 활동을 쓰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자율활동 시간에 이루어졌던 거를 진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진로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율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자율활동 써야 되는 거고요.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졌으면 동아리활동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지만 진로검사를 어느 학교에서는 자율활동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그 활동은 진로검사도 진로에 쓰는 게 아니라 자율활동 영역에 특혜상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짤 때도 진로활동의 시간을 확보해 놓거나 아니면 자율활동도 이렇게 잘 분배할 필요가 있고, 방과 후 활동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죠. 그거는 자율의 진로를 상황에 맞춰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봉사활동은 넘어가겠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장소 주관에는 당연히 학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여기 장소 주관면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장소 주관명 제가 여기 활동 내용에 기관명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류 정리 보조는 무슨 뭐 용인 우체국 서류 정리 보조 하면 안 되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명지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악산 주변 뭐 쓰레기 줍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학교가 어느 위치에 학교에 있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활동은요, 일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하루에 7교시까지 수업했으면, 그 다음에 방과 후에 1시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활동 내에 대한 구체적인 대학, 기관, 상호명 포함하면 안 된다. 아까 말했지만, 활동 내용입니다.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중 혜택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자율활동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 녀석이, 이 학생이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주고 싶다. 안 된다는 거죠. 자율활동에만 입력이 가능하고, 또 동아리 활동 시간이나 또 다른 학교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거기에 어떤 특혜상으로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봉사시간까지 같이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봉사활동은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상 어린이만의 세택인데요. 세택은 우리 몇 가지 주의사항,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세택 잘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떻게 정확히 쓰는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연거보고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논문이라고 하는 연거보고서는 원래는 못 쓰게 돼 있는데 쓸 수 있는, 세택에 쓸 수 있는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는 연거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적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제외한, 그죠? 이거 하는 과정에서 특기사항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세특, 개인별 세분 특기사항은 쓸 수 있는 항목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나 수업량, 유연화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 우리가 자율교육 과정을 하는 한 학기에 17주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한 주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교육 과정을 각 학교마다 다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융합 수업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하나의 세특이 아니라 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세특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특의 유의사항. 자, 세특에는 교회대회 참여 사실 뭐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연구보고서 일체에 기재할 수 없고요. 연구보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논문이라는 단어를 연구보고서 또는 탐구보고서라는 용어로 싹 바꿔서 이렇게 입력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독서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활동은요, 간단합니다.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에 규제된 도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ISBN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책은 입력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단순 독후활동 외에 교육활동 전개했다면 이 내용을 다른 영역에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책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어떤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책을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 주제를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세특이 됐든 창치의 특기사항이 됐든 입력 가능할 수 있다. 2024학년도, 즉 현재 고2부터는 독서활동 이 자체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했던 다른 영역과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을 잘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많이 독려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잘 받아 먹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요, 학생에 대한 추천서죠. 이제는 추천서가 이제 대학에 안 보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추천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게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록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다 지켜본다. 수업 시간에 태도 지켜보고, 청소 시간에 하는 모습 보고, 복도에서 하는 모습 다 지켜보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입력을 한다. 되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협박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스님들이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걸 절대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거를 나이스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단점을 입력하게 될 경우는 그냥 하지 말고 이런 토대로 해서 수업 시간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걸 누가 기록을 통해서 써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변화의 가능성까지 함께 입력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대학교 모의평가 가보면 사정관들, 특히나 경력이 오래된 사정관들 중심으로 해서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나와 있던 그 미세한 그 뉘앙스를 읽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실제 스님께서 그런 의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면 아마 스님께서 완곡하게 이렇게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식으로라도 아예 학생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런 느낌이 아닐 거라면 확실하게
좋은 것만 이렇게 입력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 말 그대로 종합해 쓰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 종합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학폭 관련된 내용도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인성, 우리부터 그래서 대학교 서류 평가할 때 인성 부분을 평가할 때 많이 보게 되고요. 구체적인 변화, 성장 등을 종합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특기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관찰 평가한 정말 말 그대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발에다가 기재 가능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료 정정, 원칙적으로 정정은 안 하는 게 맞죠. 정정하려면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 자료가 뭐냐? 해당 증빙자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무슨 행사를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는데 그 학생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했던 활동인지가 증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련과 지침 명시된 학년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인 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이렇게 활동했고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면 이렇게 그것도 이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입력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단순한 오탈자 정도만 이제 우리가 정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경우도 오탈자 같은 경우도 이 오탈자를 바꿨을 때 의미 변화가 별로 없어야 됩니다. 얘를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으면 못 바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사례집을 통해서 봤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일 특기사항, 그러니까 매일마다 사유 넣잖아요. 근데 이거 생계부 규제 요령에는 이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강요사항은 없는데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비고란에 이제 점검 나가면 확인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장기 결석과 기대 결석 사유를 작성하기를 권장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지만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저는 그때 뭐 예를 들면 미인정 결석이나 결과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 그 기록을 토대로 해서 근거 자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시는 게 좋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아예 심의를 통해서 의무화시킨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이라는 용어가 기재할 수 있나요? 그럼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일단 ISBN에 논문은 기재되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아무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 무슨 논문을 읽는 활동을 할지라도 선행학습 유발 금지행위 조항에 따라 이 자체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래서 굳이 활동할 때 이런 것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실은 우리 아이들이 역량이 뛰어나서 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굳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보고서, 아까 같은 맥락으로 보고서, 아까 연구 보고서와 탐구 보고서 약간 결이 좀 다른데 보고서 입력 가능한가요? 자, 그럼 또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보고서, 탐구 보고서 금전은 아닌데 혈탐구 보고서 기준이 있죠. 정규교육 과정에서 해야 되고 사교육 개입이 없어야 되고요. 학교 내에서 해야 되고 학생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실적은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죠? 해야 되고 과정에서 뭐 자료 수집 능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이런 식의 입력 가능하고요. 하기 전에 계획서나 학교 선생님 받은 문서, 사진물 등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정규교육 과정 왜 학생이 개별적으로 있처럼 보고서 입력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런 연구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방과 후에 혼자서 몇 달 동안 이거 준비해가지고 이거 보고서 써왔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독서활동의 사용 중복 기재 여부 가능합니까? 물어봐요. 가능하죠. 그죠? 다만 다른 활동을 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는 독서 내용이 아닌 활동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독서 동아리에서 특기사항으로 입력할 때는 책을 읽었다는 자체가 아니라 이제 책을 읽고 무슨 활동 했는지를 좀 기록해 주면 좋다는 얘기고, 독서활동 상황의 중복 입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 독서활동에 같은 책이 2학년이 3학년 때 써 있지 않길, 그죠? 또는 과목별 독서 상황과 그 다음에 공통 독서 상황에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쓰라는 얘기죠. 자, 창체 특기사항의 정량적 기록. 아까 얘기했죠. 가르치고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해서 썼는데 생략해도 되나요? 되죠. 안 써도 되는데
때 학교 내에 통일시켜주는 게 얼마나 좋겠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바이트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줄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치 시간에 어떤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창치 시간에 했으니까 창치의 특혜사항이나 아니면 교과서 획득 입력 가능한가요? 하는데 수상 내용은 수상회에만 넣고요. 다른 데는 절대 못 넣습니다. 그죠? 또 상을 못 받더라도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대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영어 수업 시간에 뭐 영어 단어 대회 이렇게 선생님이 이름 붙여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실제 상 주는 대회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대회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영문 상호명. 영어 기사 제목이나 이런 거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왠지 쓰면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쓰고요. 또 아이들한테 뭔가 그 아까 좀 자기 평가서나 독립 평가서 이렇게 받아보면 꼭 자기들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상호명 삭제에 맞나요? 자, 상호명은 기재 김재돼 있으므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지웠을 때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거쳐야 되고요. 영문 사용은 기사 제목이라 하더라도 소설명이나 저자명이 아니면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말씀드리죠. 개세특. 자, 동아리 활동 부족하다고 했으면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보다는 자유활동이 넘치기 때문에 진로활동 또는 진로활동이 넘치기 때문에 자유활동 임수가 되게 많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뭐 다 보겠지만 네이버의 진학 스토리를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600명의 구독자를 구역한 진학 스토리. 그러면 이렇게 진학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을까요?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혹시 선생님도 계시다면 같이 이렇게 교원 진학 자료 같이 공유하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입시 관련된 자료를 올릴 테니까 같이 공부해가면서 우리 학생들 잘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생활기록부 잘 틀리지 않도록 기록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거리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더 많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